자, 오늘 17차시 교과서 52에서 57쪽 해당하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연력학 1법칙이 이 연력학 단원에서는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이제 어찌 보면 하이라이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그 열 에너지까지 포함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보다 좀 더 확장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연력학에서 다루게 될 시스템의 모습인데요. 요 회색으로 칠한 요 부분이 이제 실린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린더고, 요게 이제 피스톤이고요. 요 안에 있는 기체는 요 실린더하고 피스톤에 의해서 갇혀 있는 기체로 출입이 없습니다. 나가고 들어오고가 없기 때문에 요 기체의 총량은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다룰 거고요. 요 기체를 이제 가리키는 지칭하는 말이 영어로는 이제 시스템입니다.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네? 시스템의 S라니요? 예? 게 아니에요? 60개. 뭔 말인가 했네. 이게 이제 기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다루는 기체가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이상기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내부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체 말고는 전부 다 외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린더도 외부, 피스톤도 외부, 여기에 열을 공급하는 장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열 공급 장치도 외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요 기체의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써보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Q는 W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이때 Q하고 W는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설명을 한 거고요. 델타 U는 오늘 이제 추가로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Q는 뭐냐면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 에너지이고요. 그래서 Q는 여러분 어떻게 약간 생각을 하면 되냐면, Q는 이제 월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 입장에서 받으면 플러스고요, 빠져나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요 부호의 의미들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Q가 플러스면 열을 받은 겁니다. 월급을 받은 겁니다. 열 흡수. Q가 마이너스면은 열이 방출된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입장에서 부호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Q는 플러스면 받은 거, 마이너스면 빠져나간 거가 되겠습니다. Q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그다음 W 보겠습니다. W는 work의 첫 글자를 따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로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체가 외부 피스톤의 한 일이기 때문에 요 기체는 항상 요 실린더하고 피스톤을 밀기만 하죠. 밀기만 하는데 요 실린더는 안 움직일 거고요. 피스톤이 움직이게 되는데 요 기체가 미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1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얘가 피스톤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체가 피스톤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하고 피스톤의 움직임이 반대 방향이 되는 경우로 기체가 외부에 음의 일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만약에 부호가 플러스면은 부피가 증가하는 거고요. 부피가 마이너스면은 부피가 마이너스면 안 돼. W가 마이너스면은 부피가 감소하는 겁니다. W가 플러스면 부피가 증가, W가 마이너스면 부피가 감소입니다. 이 W가 마이너스인 경우에 이제 어떻게 또 표현을 하냐면은 이거 좀 적어 놓을게요.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체가 외부에 음의 일을 한 거랑 똑같은 의미고 W가 마이너스라는 의미입니다. 그 주어하고 목적을 바꾸면 또 W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가 기체에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 W가 마이너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다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기체가 외부에 음의 일을 했다라는 표현이 잘 안 쓰여요. 저는 그 표현을 좀 더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주어를 바꾸는 게 헷갈려가지고 모든 걸 기체 입장에서 좀 생각하고 싶어가지고 기체가 외부에 음의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저는 선호하는데, 그 표현보다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혹은 외부가 기체에 일을 했다라는 표현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W가 마이너스고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했습니까? 네. 일단 델타 U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델타 U는 U의 변화량입니다. 그럼 이제 U가 뭐냐라는 건데, U는 내부 에너지예요. 근데 요걸 설명할 때 이상기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기체는 이상기체인데, 이상기체는 탄성 충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충돌에 의해서 미는 힘 이외에 다른 힘들은 전부 다 무시합니다.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없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요 기체 분자의 총 역학적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의 총량인데,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꼭 이 기체의 총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 의미가 뭐냐면 요게 이제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입니다. 바를 붙이면 이제 평균이라는 의미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이게 다 비례하거든요, 서로. 여기에다가 실제 분자의 개수를 곱하면 내부 에너지가 되는데요. 보통 실제 분자의 개수는 실린더하고 피스톤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요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n 곱하기 2분의 1의 m의 기체의 분자량은 다 똑같을 거거든요. 기체의 분자량은, 기체가 한 종류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통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곱은 검은색이. 이건 숫자니까 이게 뭐 이것까지 빨간색 적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준경이가 신발 던졌던데. 응? 준경이가 신발 던졌던데. 준경이가 뭐? 신발 던졌던데. 또 건드렸어? 거기 내가 부적을 붙여놔. 건드리면 대학 광탈. 어? 기독교에. 누구? 아, 그래서 미신을 안 믿는다? 나는 미신을 뭐 믿든가 말든 지그도 찝찝할 거 아니야.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는, 그러니까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델타 U가 결국 내부 에너지 변화잖아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라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거거든. 근데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말과 같고, 그 말은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속력이 빨라졌다라는 말도 같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증가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다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해서 델타 U가 플러스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기체의 평균 속력이 빨라졌다, 온도가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다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연력학에서 주로 쓰는 건 온도거든요. 온도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라는 것은 온도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온도가 감소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갇혀 있는 기체를 다루기 때문에 분자의 운동이 느리면 온도가 낮은 경우고요. 내부 에너지가 작은 경우입니다. 분자의 속력이 빠르면은 온도가 높은 경우고요. 내부 에너지가 큰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같은 온도면은 기체의 양이 많으면 내부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근데 이제 기체의 양이 변하는 경우는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내부 에너지는 온도, 그리고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 그리고 분자의 속력,
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사이 관계식을 한번 보면요. 이게 여기서 구하는 방법은요. 이 W 같은 경우에는 PV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해지고요. 뭔 소리예요? 가스 대리잖아. 교수님 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한다고 해도 이 에어컨에서 나는 소리지. 내부 에너지 여기 여기서 사대시도를 N 곱하기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게. 그막 이산화탄소 그런 거면 N이 내부야. 네. 그다음에요. 요 녀석은 온도 변화하고 관련이 있고 요 녀석은 이제 부피 변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W가 플러스면 부피 증가, W가 마이너스면 부피 감소. 델타 U가 플러스면 온도 증가, 델타 U가 마이너스면 온도 감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식이 물리학이 하나 빠졌죠. 부피, 온도도 있지만 압력까지 알아야지 그 기체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PV 이꼴 nRT라는 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P의 변화는 이제 이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두 식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 알아두면 좋겠는데, 요 식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특정 순간의 식이에요. 어떤 특정 순간의 압력과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식이고요. 요거는 상태 1과 상태 2 사이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의 식입니다. 상태 1에서 상태 2로 바뀌는 동안에 받은 열량, 기체가 한 일, 내부 에너지 변화입니다. 그래서 요 식은 이제 상태 1에 대해서 식 하나를 쓸 수 있고 상태 2에 대해서 식을 하나가 쓸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상태 1에서 상태 2로 가는 동안에 그 변화에 대한 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여러 상황에 한번 적용을 오늘 시켜볼 겁니다. 시켜봐 가지고 이 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네 가지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요 연력학 제1법칙과 그다음에 PV 이꼴 nRT 요 두 식을 이용해서 그 압력과 부피와 온도의 변화를 알아볼 겁니다. 우선 등적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등적 과정은 같을 등 부피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변하지 않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을 상상할 수 있냐면요. 뭐 이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압력밥솥 안에 이상기체를 넣어놓고요. 끓입니다. 끓이면 대충 알겠죠? 부피가 안 변하겠죠? 온도는 증가할 거고 압력이 커질 겁니다. 그걸 이제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 어렵게 연력학 제1법칙하고 피부과 nRT식으로 압력, 부피, 온도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열출입 있고요. 얘는 특징이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없습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는 있겠죠. 자, 대체적으로 열을 받거나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를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고요. 열을 빼앗기거나 온도가 감소하는 경우를 파란색으로 부호를 표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기체가 열을 받으면 온도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불을 끄면 이제 식기 시작하겠죠. 열을 빼앗기면은 온도가 내려갈 겁니다. 그럼 압력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PV 이꼴 nRT라는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P는 V분의 nRT죠. 그럼 지금 압력밥솥 안에 기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몰수하고 기체 상수는 변화가 없고요. 부피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열을 받으면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열을 빼앗기면은 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압력이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이렇게 등적 과정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더불어서 그 그래프로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압력 부피 그래프인데요. 부피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PV 이꼴 nRT이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의 곱에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nRT가 이쪽이 더 크니까 온도가 이쪽이 더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T1하고 T2를 비교해 보면은 T2가 더 큰 상황이고요. 요게 열을 받아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인 상황이고, 요 경우가 열을 빼앗기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잘 먹네. 문제가 많아요. 그, 친구 프린트 뺏어가고 과자 먹고 복수한 것 같아. 자 이제 등원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원 과정은 이제 가틀등 이건 온도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과정이니까 델타 U가 0입니다. 이 등원 과정은 실제 상황에서는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예를 좀 들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천천히 열이 이동해서 부피가 서서히 변하는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얘가 부피가 변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등원 팽창의 경우에 압력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건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일단 저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연력학 제1법칙하고 PV 있고 NRT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얘가 열을 받으면 부피가 증가하겠죠. 열을 빼앗기면은 부피가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온도는 변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압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면 P는 V분의 nRT라는 식을 써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요 녀석이 전체가 상수가 되겠죠. 온도까지 안 변하니까. 왜? 이거 뭐야? 껐는데 왜 그래? 네, 껐어요. 한풍기도 끌까? 내 생각에 이산화탄소 나오고. 선생님 여기서 뭐 우리 이제 추워. 와가지고 내려가야 돼. 선생님 앞에 나요 소리. 괜찮아. 죽으면 다 같이 죽을 거니까. 채영이 이겼대요. 뭐가? 뭘 이겼어? 이거 아니고. 뭐 게임 하고 있었어? 응. 아 도박하고 있었어? 이제 홈런. 오늘 누나를 이겼어요. 마구마구. 이제 홈런이라고 볼 수 있고. 삼진아웃. 뭔지 모르지만 하지 마십시오. 자, 열을 받아서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 압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그 물리 법칙으로 이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을 받으면서 서서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일정한 과정에서는 압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원 팽창은 압력이 감소하고요. 등원 과정이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 열을 빼앗기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는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면 P하고 PB 그래프인데 요 두 개가 서로 반비례하는 그래프죠. 그러니까 Y 꼴 X분의 1 꼴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열을 받아서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압력이 줄어드는 것을 그래프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을 빼앗기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압력이 요 크기에서 요 크기로 증가하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선들 있죠. 요거는 등원 곡선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한 번도 아닌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선으로 나타낸 것은 등원 곡선이라고 보면 되겠고, 요 점선은 PV 꼴 nRT인 곡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압력과 부피의 곱이 같은 점들이에요. PV 꼴 nRT라는 이제 식에 맞는 이 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등원 과정까지 봤고요. 이제 등압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등압은 뭐가 일정한 과정이겠습니까? 압력이 일정한 과정입니다. 등압 과정의 특징은 뭐냐면 연력학 제1법칙에서 Q인항이 없습니다. 영인항이 없습니다. 영인항이 전부 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압력이 일정하니까 압력에 의한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써집니다. 그리고 압력이 일정하니까 PV 꼴 nRT라는 식을 굳이 쓸 필요는 없죠. 없고 또 이제 등압 과정에서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팁이 되는
특징인데 등압 법칙에서는 Q, W, 델타 U의 부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아내면 셋 중에 하나가 플러스라는 걸 알면 나머지가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셋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면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 상태가 이상한데. 홈런에서 기분 좋아요.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상태 1에서 상태 2로 이제 상태가 바뀌는 상황에서 PV = nRT라는 식을 써보면 압력은 바뀌지 않으니까 P는 똑같이 쓸 수가 있겠죠. 부피는 이제 V1에서 V2로 바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갇혀 있으니까 N하고 R은 변화가 없죠. 몰수하고 기체 상수는 변화가 없고요. 온도는 바뀔 겁니다. T1에서 T2로. 자, 그러면요, 이 식을 잘 보십시오. 상태 2에서 상태 1 식을 빼볼게요. 그러면 V2 빼기 V1은 NR T2 빼기 T1이 됩니다. 이걸 다르게 쓰면 P 델타 V는 NR 델타 T가 되는 거죠. 썼습니까? 그러면 이 식이요, 등식이에요. 등식이라는 것은 크기도 같지만 부호도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얘도 플러스 값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V하고 델타 T의 부호가 같습니다. 그럼 델타 V의 부호는 W의 부호가 같고요. 델타 T의 부호는 델타 U의 부호가 같으니까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도 증가하니까요.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플러스 다음에 얘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부피가 감소하면 온도가 감소합니다. 그럼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등압 과정은 이 세 항의 부호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증명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등압 과정이 얘는 이런 겁니다. 자, 피스톤 위에 이 피스톤은 보통 무시무시한 피스톤입니다. 마찰 무시하고 질량 무시하고 여기에 무게가 W인 추를 올려놓고요. 열을 서서히 가해가지고 피스톤이 서서히 움직이는 경우, 이 경우에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느리고요. 속도가 매우 느린 경우에는 속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과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거나 속도의 변화가 없다 혹은 등속도로 움직이면 등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합력이 0인 상태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은 그 대기압에 의한 힘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중력 일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위로 떠받치는 힘도 일정해야 됩니다. 그 말은 기체의 압력도 일정해야지 합력이 0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등압 과정은 얘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는 확실하고요. 서서히 움직이는 경우도 대부분 등압 과정에 준해서 여러분이 그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등압 과정 그래프로 해석해 볼게요. 압력이 일정하니까 요래 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부피가 증가하죠. 그럼 W가 플러스니까 Q도 플러스고 델타 U도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보면 요 점선이 등원 곡선이라고 그랬죠. 요게 PV = nRT1, 요게 PV = nRT2인 곡선인데 요게 압력과 부피의 곱이 전반적으로 큰 곡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온도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보면 요게 부피 증가하고 온도도 증가하고 그러면 그 두 개를 더하면은 1과 내부 에너지 변화를 더하면 Q도 증가하는 Q도 플러스인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요게 이제 그 부피가 감소하고 온도도 감소하고 열을 빼앗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마지막으로 소리 오늘 뭐 이상해요. 단열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 과정은 특징이 전부 다 등자를 썼는데 이번엔 단자가 나왔죠. 단은 차단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이 차단된 과정으로 Q가 0입니다. 스티로폼 아니야? 예, 스티로폼으로 감싸져 있는 경우 단열 과정인 경우 많고 단열 과정은 예가 굉장히 많고요. 단열 과정 문제로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열 과정은 압력, 부피, 온도가 전부 변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과정은 같은 등자가 있어서 압력, 부피, 온도 중에 하나가 다 일정했거든요.
하나가 일정했는데 단열 과정은 전부 다 변하는. 그러니까 물어볼 게 더 많은 가장 많은 이제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 봅시다. 제가 온도가 증가하거나 열을 받는 경우를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이니까 델타 U가 증가하는 경우를 보면 압축되는 경우가 증가합니다. W가 플러스면은 온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얘는 단열 압축이고요. 단열 팽창입니다. 자, 단열 변화는 대체로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은 빠르게 변화가 일어날 때예요. 빠르게 압축되거나 빠르게 팽창될 때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열이 출입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빠른 과정을 일단 거의 대부분 단열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빠르게 밀어 넣었어. 빠르게 밀어 넣으면 단열 압축이죠. 그럼 당연히 온도가 증가할 것 같죠, 느낌이. 이거 갑자기 확 당기면 온도가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갑자기 탁 밀면은 단열 압축인 압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증가하겠죠. 예, 갑자기 확 당기면 여기는 압력이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압력은 상상이 일단 되는데요. 상상이 되더라도 그 PV 꼴 nRT식으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P는 V분의 nRT인데 이 경우에는 얘만 일정하고 나머지는 싹 다 변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단열 팽창인 경우를 보면 부피 증가하고 온도 감소하니까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는 커지죠. 그래서 이 값이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단열 압축인 경우에는 부피가 감소하고 온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 상상으로 그냥 그려지면은 굳이 이 식을 써서 이렇게 안 구해도 되고요. 상상이 안 되면은 PV 있고 nRT라는 식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 그래프로 마저 분석해보고 이거는 실제 예들을 몇 가지 더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보면 요거는 등원곡선이에요. 요거는 등원곡선이 점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죠. 근데 여기 등원곡선보다 단열곡선이 좀 더 가파릅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면 좋아요. 왜냐하면 단열 과정은 온도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단열 팽창의 경우에는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nRT2에서 nRT1인 그래프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열 팽창인 경우예요. 그래서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는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단열 압축인 상황이죠. 부피는 감소하고 온도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르노 기간이라고 불려지는 온도가 T1, T2인 사이에 열기가 작동하는 열기관 중에서 이론적으로 효율이 가장 높은 열기관의 열역학 과정인데요. 근데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등원 과정을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단열 압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점화를 하는 과정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그 작년에 과학연화 행사 때 다 했기 때문에 영상으로 그냥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 한 적 기억납니까 혹시? 요게 단열 압축을 하면서 그러니까 순식간에 A가 크게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온도가 갑자기 증가해서 휴지에 불이 붙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요거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보여주면 이게 한 번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이거 하다 많이 다쳐요 진짜 실제로. 순식간에 이제 불이 붙죠. 요게 이제 그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화를 실제로 이 방식대로 하고요. 그 가솔린 휘발유차, 그러니까 경유로 가는 차는 이렇게 점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가솔린으로 가는 차는 이제 점화 코일이 들어 있어서 불꽃을 튀겨요. 그래서 이제 점화를 시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단열 팽창의 경우에는 이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이 있는데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이게 재현하는 실험인데
그 구름이 생성되는 거 이런 거예요. 지표에 의해서 가열된 공기가 수증기를 머금고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위쪽은 온도가 낮거든요. 온도가 낮아서 열을 빼앗기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지금 다른 과정이고요. 네, 여기 그 부피가 증가한 상태에서 얘가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낮은 상태면서 부피가 증가한 상태로 부력을 받아서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대기압이 지표면 근처가 높고요.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 부피가 더 팽창하게 됩니다. 예, 팽창하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공기는 그 단열재에 가깝기 때문에 열 출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요.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은 이제 온도가 내려가게 되어서 이제 그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액체나 이제 고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주변의 온도가 낮은 것도 있고 이게 단열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단열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가는 게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실험인데 여기 이제 따뜻한 물을 집어넣고요. 제가 좀 빨리 돌리도록 할게요. 이 흔들면은 얘가 이제 그 수증기가 생기는 거예요. 수증기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성냥을 그냥 붙여가지고 원래 향초나 이제 사실 담배도 잘 되는데 그 향초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하면 안에 연기를 집어넣는 건데 연기가 응결핵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연기가 결국에 이제 먼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응결핵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이제 안에 집어넣고요. 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 대기 중에 먼지가 있어야지 구름이 잘 생기거든. 예. 이건 먼지를 응결핵을 좀 더 집어넣는 과정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누른 다음에 갑자기 확 펴면은 이게 단열 팽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증기가 순간적으로 이제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로 변하면서 응결핵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의 물은 안 보이는데 액체나 고체 상태의 물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다시 누르면 왜 또 없어져요? 다시 압축이 되는 거지. 예. 그리고 그 단열 팽창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지금 바로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손바닥에 대고 해보세요. 하면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따뜻한 바람이. 근데 후 하면 찬바람이 나오죠. 그 이 이유가 뭐냐면 후 하는 거는요 볼이 빵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하할 때는 몸에 있는 뜨거운 공기 그대로 나오는 거고 후 하면은 그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따뜻한 공기였는데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니까 단열 팽창이 되면서 온도가 낮아진 상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후 하면서 봐봐. 후 하면서 손바닥을 멀리에서 가까이 가져오세요. 그럼 가까이 가져갈수록 뜨거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후한 공기도 맨 처음에 나올 때는 따뜻한 공기예요. 근데 단열 팽창이 되면서 차가워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오자마자는 뜨거운데 밖으로 나오면은 이제 점점 갈수록 차가워지니까 단열 팽창이 되니까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라면을 식히기 위해서 부를 때 가까이서 불면 이제 단열 팽창을 안 배운 학생이고요. 멀리서 불어야지 이제 단열 팽창을 배운 학생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불어야지 이렇게 식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가까이서 불면 이제 물리를 안 배우는 애들이. 네. 그래서 수행평가로 이제 라면을 이제 먹는 모습을 관찰할 때 이제 불 때 가까이서 불면 이제 빵점, 멀리서 불면 이제 100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추울 때 후 하는 게 이득이에요? 하 하는 게 이득이에요? 하야지. 자, 만화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무한동력이라고 하는 이제 주호민 작가의 이제 007 그 주호민 작가의 대표작이 신과 함께. 이죠. 참고로 이제 요 만화는 제가 그 불법으로 이제 복사한 만화이긴 하지만 그 주호민 작가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합법으로 보여주는. 제가 구구절절 이제 수업에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길게 적어가지고 이메일을 직접 보냈거든요. 답장이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아니요, 되게 구구절절하게 썼는데 너무 단답형으로 와가지고 좀 민망했는데 네 쓰세요라고 이제 네 글자로 답이 와서 예, 허락을 받고 이제 쓰는 겁니다. 예. 아 그래도 이거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늘? 예. 피하늘 아니야? 이거 뭐 이제 물리 수업 시간인데요. 자, 다들 34페이지 펴고 이제 오늘은 연력값 법칙을 배워볼 차례구나 해서 물리 선생님이 나오는데 물리 선생님이 좀 약간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연력값 제1법칙이 뭔지 아는 사람 수자 이 수자가 이제 주인공이라 볼 수도 있고 수자의 할아버지가 이제 주인공이라 볼 수도 있는데 수자의 할아버지가 그 무한동력 장치를 그러니까 연료율이 100%인 열기관을 연구하는 노벨상 맞는 거 그런, 아니야? 그 남자가 주인공 아니에요? 남자. 예. 그래서 그 주인공의 이제 손녀일걸요? 딸인가 손녀인가 예, 그런 건데 자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좀 아는데 오 수자가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이제 설명도 할 수 있겠지.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변환될 때 에너지의 양은 변화가 없다는 예, 막 이렇게 대충 얘기해도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이 잘 이해한다라고 착각을 하죠. 잘 알고 있구나. 수자가 말한 대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자 이렇게 기체가 있어. 기체에 열을 가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면서 부피가 커지겠지. 외부에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예,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보고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 물리를 잘 배웠거나 아니면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아마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증가한 만큼 이게 내부 에너지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외부에 일을 한 만큼 이게 W고요. 여기 가해진 열 이게 Q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개 더한 게 이제 요거 두 개 더한 게 이제 요거와 같다라는 것을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오류 없이 예,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이론적 배경을 이제 일반적 이런 상식들을 알아야지 이제 예, 정확하게 이제 그릴 수 있고 실제로 그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그리기 전에 공부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바뀔 뿐이지 저절로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만약 에너지가 저절로 생긴다면 무한동력이게 그래서 이제 무한동력 비하 발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한동력 장치의 특허를 신청한 사람 1년에도 수십 명이래. 대부분 연력학 기초도 모르는 개인 발명가들이거나 사기꾼들이지. 예, 그러고 있죠. 이게 자기 할아버지를 사기꾼 취급하고 있으니까 이제 표정이 찌그러지고 있는 거죠.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는 1775년 이후로 연구기관을 발명했다는 제보를 무시하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끝. 벌써 수업이 끝났네요. 예, 다음 시간은 제2법칙에 대해서 실제로 배웁니다. 다음 시간은 실제로 제2법칙에 대해서 배우고요. 수자야 식당 고고씨 빨리 줄 서야 돼. 입맛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무룩하면서 사기꾼 말이 너무 심하잖아. 이러고 제가 말이 너무 심했다면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요분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기억난다. 그래서 뭐 62차 실험 실패 하면서 뭐 이런 게 실험 일지를 이렇게 막 쓰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주인공은 나중에 무한 동력을 만들어 낼까요 안 낼까요? 결말은 직접 만화를 보고 결말을 보도록 하고요. 또 허락도 받았는데 그냥 정천까지 다 들고 오면 안 돼요? 뭐 그래도 이제 요 정도까지만 허락을 받아서 요편만 하고 다음 시간에 실제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